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지난 3주간 연속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지난주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이후 달러 가치가 소폭 하락하면서 증시 상승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국내 시장 코스피는 소폭 쉬어간 가운데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 공세 밀리며 2030포인트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640선 돌파하면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3월 23일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일까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지난 거래일보다 7포인트 정도 오른 상황이죠. 2044포인트대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도 고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금요일보다 3포인트 상승한 643포인트에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은 어떨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모두 좀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됐었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 움직임이 완연하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0.34%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난 금요일 하락에 이어서 오늘 0.29%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 이상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강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보죠. 네, 현대모비스가 0.39% 상승 출발로 전망되고 있고요. SK텔레콤 호재가 있었는데 일단 1% 이상 강하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도 현재 0.92% 강보합 출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보죠. 네, 지난 금요일 다음 카카오가 6% 이상 급등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2%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셀트리온이 0.75% 그리고 CJENM이 0.33%로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십시오. 네, 파라다이스가 현재는 보합권이고요. SK브로드밴드는 반면 11% 급락세가 나오는데 잠시 후 자세한 이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 대표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월 거래일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개장 전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죠. 먼저 유창 대표님.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월말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고점 경신을 계속 성공했던 와중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으로 해서 약간의 매세가 좀 약화가 되고 있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700억대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러한 매수세가 월요일도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전장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월요일 아침은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님이신데요. 오늘 개장 전 어떤 점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의 거의 마지막 주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상황은 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소, 즉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형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들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거래소 시장이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면 만약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보여지게 된다면 다른 섹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이 약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순환매 이 부분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별화가 나오느냐 아니면 순환매가 나오느냐 이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익률 게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1분기 실적이 양호한 그런 섹터들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형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23일 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죠.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양시장 추가 상승 가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달러 약세로 인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어떤 모습 보일까요? 먼저 유찬 대표님, 코스피 집계가 됐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소폭 강세를 출발해가지고 2042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신고가를 좀 갱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신다라면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0.5% 올라가지고 643.33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하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다만 지난 금요일에도 좀 급등세로 마감이 됐었고 오늘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코스닥의 좀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갔을 때 현재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간의 그 640포인트 이상에서의 저항대를 조금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기간 조정이 끝나고 추가적인 상승 전환으로, 추세적인 상승 전환으로 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을 좀 보신다라면은, 지난주에 이제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러한 베이시스가 조금은 안 좋게 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1.5 정도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그 금요일 오후장에 이제 좀 약화가 된 거라서 월요일 오늘 오전장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다시 개선될 수도 있다. 만약에 선물 베이시스가 1.8 정도 이상에서만 유지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조금 급등락이 좀 심하게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1130원대에서 1110원대까지 변동성이 보였었는데 오늘도 이제 일단 달러가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10원 정도 하락을 해서 1113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환율 자체가 다시금 좀 박스권에 조금 갇힐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작년 12월달 혹은 올 1, 2, 3월달은 1100원대에서의 그 박스권에서 수렴을 보여줬다라면은 이번에는 1110원을 중심으로 해서 1110원대에서 한 1130원대에서 야 박스권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환율 자체는 전체적으로 뭐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열어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 쪽에서 7거래일 만에 소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또 기관은 4거래일 만에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완화될 수 있을까요? 수급 동향 분석해 주십시오. 예, 금일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대신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일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2015년도 2월 달에 들어서면서 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고요. 전일까지 약 2조 8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뭐 이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진행된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뭐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이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SK 이노베이션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랭크가 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현대차와 삼성 SDI, 두산중공업 순으로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이들 기업을 매수를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을 때는 순환매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동차 쪽과 IT 쪽 이쪽보다도 다른 화학이라든가 철강, 조선, 기계 이런 쪽에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카카오를 가장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위가 다음 카카오, 2위 컴투스, 넥슨 GT, 그 다음에 내추럴 엔도텍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장 초반 일단 압도적으로 다음 카카오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낙폭과대형 종목이기도 하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두려워할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고점을 높이자 역시 증권주가 가장 먼저 화답하고 있죠. 증권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통신업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SK텔레콤 호재가 있었는데 그 이슈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미약품도 2거래 상한가 이후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네요. 자세한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죠. 유창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업종별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업종군이 많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음식 업종군들 중에서 삼양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갭으로 한 8% 정도 급등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음식 업종군들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주들이 일단은 조금씩 기운을 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혹은 전체적으로 지난주 약간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정유주라든지 일부 화학주들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다는 부분들 조금은 더 유가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의약품사, 제약주들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던 그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그 조정세가 좀 나오고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조금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띄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제약주들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다는 분위기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신규로 접근하실 때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철강주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강하게 시장을 이끌고 가는 종목군은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한 0.3%대 정도 약세를 띄고 있고 오늘 동부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동부제철이 한 8% 정도 하락을 하고 다른 동부그룹들도 낙폭을 좀 키우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군들 뭐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 2.2%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모습을 띄기보다는 약보합권에서 눈치 보기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하이텍이 한 11% 거의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동부그룹주들 역시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업종군들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현대산업이 1.8%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대우건설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모두 강보합권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고 통신업은 뭐 SK텔레콤의 거의 2% 가까운 상승세, 뭐 SK 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를 편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그러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신업종군들이 조금 상승을 띄고 있다. 하지만 뭐 LG U+라든지 KT는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 일부 SK텔레콤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증권주들도 전체적으로는 지수 자체가 좋은 모습을 띄고 있다 보니까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 일단 SK 브로드밴드가 가장 중요하겠죠. 한 9% 정도 급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SK텔레콤이 자회사를 편입하는 가격대가 4,70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오늘 정도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SK 브로드밴드는 반대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컨텐츠 관련해서는 게임주들이 지난주에 약간의 애매모호한 모습을 띄었었는데 이번 주도 뭐 그렇게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이 없다. 뭐 썬데이 토즈하고 드래곤 플레이 뭐 일부 종목군들 뭐 한 2에서 3%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모습을 보신다라면은 신고가를 내면서 치고 나가기보다는 약간의 이제는 행보세 기간 조정의 성격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IT 부품주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약간의 강한 모습을 띄우면서 코스닥 시장을 조금 이끄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분위기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외환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원 이상 급락하며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0원이 하락한 111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11원 60전까지 낙폭을 키운 후에 반등하면서 시간 현재는 1112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락 출발한 것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불확실해진 것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인내심을 발휘할 가능성과 여전히 언제든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황은 달러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모두를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뉴욕 증시와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에 이르기까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상반된 시나리오를 번갈아가면서 반영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의 경우 뉴욕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시장이 위험 선호와 회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 연준이 통화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뉴욕 증시의 상승은 통상적으로 위험 선호도 증가에 따른 엔화 약세 요인을 작용하면서 달러 엔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만 지난 주말의 경우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에 반응하면서 달러 엔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화가 원화를 포함하는 다른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약세를 보인 것은 외환 시장 역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달러화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주요 통화 대비 최근 박스권의 하단은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추세적인 변화가 아닌 일시적인 포지션 조정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추가 하락의 폭은 제한적인 반면 반등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러 엔의 경우 오늘 아시아장이 개장하면서 119.80엔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119.40엔과 121.40엔 사이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달러 원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 장중한 때 1124원 40전까지 상승했고요. 종가로는 1123원을 기록하면서 1121원 70전을 전후한 저항 지역의 돌파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큰 폭의 반락세를 보이면서 전고점 돌파는 일시적인 돌파로 그치는 모습이고요. 당분간 1110원대를 하단으로 하는 지지 지역과 1122원을 중심으로 한 저항 지역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가깝게 확인해볼 변수로는 이번 주 2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물가지표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 연준이 중요시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전월 대비 예상치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예상치와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달러화의 방향성이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06원에서 1123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확인해 보면서 반등 가능성에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키로 했죠. 이 소식에 두 주가 흐름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10% 가까운 급락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동성제약이 오늘 갭으로 오르면서 4% 가까운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 제약주 가운데 조금 늦게 상승세가 나온 것 같아요. 실적 개선 전망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 대표님. 네, 일단은 뭐 SK 브로드밴드하고 SK텔레콤을 좀 이야기를 뺄 수가 없겠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회사가 합병 절차를 밟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이제 기존의 자회사 편입 혹은 뭐 해가지고 예전에 다른 업체와 좀 다른 방식은 그 SK브로드밴드의 주식을 사가지고 SK브로드밴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SK브로드밴드 주식을 SK텔레콤의 주식으로 좀 맞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31일인가요? 그때 이제 SK브로드밴드 상장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을 좀 보면서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합병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합병 절차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합병을 했을 때는 비용 부담감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를 편입을 해놓고 나서 언제든지 구색에 맞춰졌을 때 합병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대로 기대했던 대로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SK브로드밴드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SK텔레콤으로 합병이 됐을 때 그 주식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4,700원대로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합병 가격으로 회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어쨌든 100% 자회사를 편입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부분들, 뭐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확정지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 주식을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 유출이 제한적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브로드밴드하고의 그 미디어 부분 시너지 효과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SK텔레콤 작년 한 9월, 8월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8만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29만원, 30만원대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의, 방향성을 좀 탐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오늘 하락이 나온 것이 거의 이제 그 인수 가격 근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부분들, 어차피 시장에서 이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파시나 뭐 SK텔레콤으로 주식을 전환하시나 뭐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뭐 SK텔레콤 주식이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뭐 미리 매도를 하시고 SK텔레콤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동성제약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연속 좀 적자를 좀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그 전보다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약값 인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를 좀 띄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채널이 좀 정비가 다시 되면서 수익성이 그 전보다는 올해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시장의 그 염색, 그 연모제 시장이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동방 CJ 홈쇼핑을 통해서 연모제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한 3에서 한 4%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 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실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은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5,500원대, 5,600원대 1차적인 저항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 자리 돌파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고, 아직 추세가 완벽히 전환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한 최소한 1, 2주 정도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성제약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보죠. 삼양사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개보로 출발했는데 거래도 대폭 실렸군요. 이슈를 보니까 알짜 자회사 합병으로 실제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삼양그룹 내 이슈 분석해보도록 하고요. 최근 증권주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그 가운데 키움증권이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모멘텀 언제까지 살아있는 것인지 대응 전략 확인해보도록 하죠. 정정 멘토님. 예, 금일 삼양사가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금일 기사거리가 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치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식품사업부와 화학사업부에 대한 부분들, 이 식품사업부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화학사업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합병을 좀 진행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지주사로 좀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삼양사의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삼양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해 4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적자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약 37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305억대를 좀 기록을 해주면서 2013년 대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올해 이 부분들까지도 일단 넘어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에 대비했을 때 현재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작년 8월경에 87,000원대의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아마도 이 신고가, 즉 88,000원짜리 때는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기업 자산에 대비해서,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실적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조정 시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금일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죠. 71,3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약간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증권 섹터들 같은 경우 2분기 때는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증권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나쁜 부분들보다는 좋은 부분들이 좀 더 많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이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 확충까지도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좀 서서히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증권 섹터에는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좀 단행을 했죠. 결국엔 은행이나 보험 쪽보다도 증권 쪽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더 한층 높아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갖춘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라 다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업 쪽은 적어도 2분기 때는 주도 업종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고요. 올해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그런 업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가 이제 개방이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상장 추진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에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권주들이죠. 대표적으로 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NH투자증권입니다. 약 7%가 넘는 그런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화증권이죠. 한화투자증권을 좀 가지고 있는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입니다. 키움증권이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증권주들이 신고가를 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증권주들 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삼양사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다 하셨고요. 또 증권업은 2분기에 주도 업종이 될 수 있겠다. 긍정적인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무선 충전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들의 공급 확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로바 하이텍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외 캠트로닉스, RF텍도 함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CTC 바이오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글로벌 판매 본격화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무선 충전재 주주들이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바이텍이 상한가가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급등세를 띠고 있고요. RF텍도 한 4.8%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뭐 DID도 한 2.4% 정도 올라오고 있고, 한솔테크닉스는 조금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무선 충전주들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크로바이텍은 이제 그 무선 충전 관련된 코일을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RF텍은 이미 뭐 그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2월 달부터 그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무선 충전 그 제품을 납품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흘러나왔었죠.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의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에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선 반영됐던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로바이텍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차익성 매물이 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5,500원대 이상에서는 약간의 매도 물량이 조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5,500원 확인하고 안착을 확인하고 뭐 신규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정도에서 매매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RF텍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10,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차익성 매물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러한 그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던 측면도 있고요. 또 RF텍의 그 유상증자 가격대가 6,700원대, 6,800원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매물 자체도 조금 우리가 무시 못하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솔테크닉스는 이미 지난주에 선 반영되고 나서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자. 전체적으로 무선 충전주들 이미 주가 선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추격 매수는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CTC 바이오가 한 1.5%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체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CX 패링 업체를 통해 가지고 야뇨증 치료제 기술 이전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 얘기는 뭐 위궤양 이외에, 의약품이, 국내 시장뿐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주가 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보신다라면은 한 25,6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차익성 매물이 크게 쏟아졌었다라는 부분들 대량 거래를 통해 가지고 오늘도 상승을 좀 키워나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20,000원대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약간의 눈치기 보기 양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20,000원 돌파가 쉽지 않다. 작년에도 약간의 이제 그 대주주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가가 좀 2만 원대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2만 원대이기 때문에 2만 원 이상 돌파가 쉽지 않고요. 2만 원 돌파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2만 원이 안 차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렇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TC 바이오 확인해봤고요. 다음 돌발 종목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 4% 이상 올랐다가 상승폭을 현재 좀 줄이고 있네요. 기대감 있는데 라인을 일본이나 미국 시장에서 상장할 거라고 하네요. 확실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좀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UIL입니다. 코스닥의 IT 부품주인데 저평가 매력에 4%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향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예, 네이버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2%대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함께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 네이버도 2%대 상승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다음 카카오도 일정 부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이 네이버가 일단은 뭐 상장을 좀 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과거 이제 향후에 대한 성장성을 좀 놓고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핀테크 이 부분들을 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라인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해외에는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라인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60만 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본의 상장을 한다라는 이 부분들은 분명 네이버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향후에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느냐 상승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지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주가도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UIL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UIL 같은 경우는 금일 4%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빠졌어요. UIL 같은 경우는 IT 부품 섹터에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메탈 제품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갤럭시 시리즈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적인 그런 흐름들만으로 급등을 해주는 여러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면, 요번에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결국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 어떠한 부품들이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 이 부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가 나왔던 그 부분들을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납품을 한다는 그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가 일단 선주문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UIL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UIL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들 종목까지 함께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IT 부품주들 중에서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닥권역을 탈피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그들 종목군들도 같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UIL까지 대응 전략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코스피는 쉬어가는 가운데 코스닥은 조금 더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는데, 현재는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다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유동성 기대감이 좀 끊긴 것인지 오늘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 대표님. 네, 오늘 조금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200억대 매도, 코스닥도 한 80억대 매도, 선물도 한 1000계약 정도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약간 하락 전환되는 모습들, 코스닥도 상승폭을 키워나기보다는 약간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수급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월마 장세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보신다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어찌됐든 매일같이 1000억이 넘게 매수가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뭐 소폭 한 180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수급이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선물 쪽이 조금 매수로 전환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은 월말 장세는 다음 주까지도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월말 장세는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들어봤는데 정재훈 멘토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이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이 중요하다셨는데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좀 파란불 들어오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유동성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조정받을 때 접근해 봐야 하는 것인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예, 일단 대응 전략은 대형 섹터하고 중소형 섹터를 좀 구분을 해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업종에 있는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약한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약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다른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지수는 박스권역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 혹은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순환매 전략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중소형주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지속이 될 겁니다. 일단 거래소에 포함되어 있는 중형주 지수와 소형주 지수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에서도 여전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편입을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루하루에 1일비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해 나간다라면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도 좋은 수익이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1분기 실적주에 이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정재훈 멘토님 이번 주말 전북 전주에서 강연회 여신다고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1년 만에 내려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28일 날 진행을 하고요. 시간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정예사단이죠. 저하고 예병군 멘토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찾아가는 것만큼 많이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가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 대표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외국인 소폭 매도 중 외국인 수급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은 다음 카카오 반등 코스닥의 새로운 상승 기대를 안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건설과 증권업에 관심을 갖자셨고 끝으로 안상현 대리 FOMC 이후 두 가지 변수 주목하자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략 보니까 FOMC 이후 좀 두 가지 변수 주목하셨는데 어떤 변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대응 전략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은 3월 FOMC가 지나가면서 우선 상반기에 굵직한 그런 큰 모멘텀이 있었던 그런 회의들은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우선 이 3월 FOMC 이후에 약간 두 가지 변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준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다는 점입니다. 1분기 미국 성장률이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2.4% 정도인데 이것을 좀 하회할 전망이고, 유럽이 반등은 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진도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인 시장 컨센서스의 약 7.2%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률 전망치가 좀 낮아지면서 신흥국의 추가 부양을 좀 자극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물가 상승률이 약간 마이너스에 진입한 인도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본 유출로 우려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설정한 러시아 등이 금리 인하에 좀 나설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긍정적으로도 바라보면서 약간 부정적,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혼조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간 달러 지수가 좀 횡보할 전망인데요. 달러 오버슈팅이
그 미국의 기업 실적 악화를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신흥국 달러 표시 부채가 증가된 점이 좀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달러 지수를 횡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현재 상태에서 뭐 그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홀드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그동안에 좀 많이 사주고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아직까지 매수 여력이 10조 가까이 있습니다. 뭐 최대까지 다른 기관들까지 생각을 하면 아마 한 18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이라서 뭐 크게 하락할 요인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만간 그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좀 지금 유가 하락 수혜주에 대해서 약간 모멘텀 가지고 있지 않나. 오늘은 좀 많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유가가 곧장 상승을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 지금 주가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 모멘텀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 반도체 소재 쪽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증권, 그리고 건자재, 유가 하락 수혜주, 대양 제약사 모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포트는 홀딩 전략으로 임해보자 실적 장세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선물 파워 맥점.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장 초반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급부터 자세하게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물 지금 움직임은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정도 움직임이고, 일단 선물 움직임은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많이 이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은 선물 매수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일단 옵션 쪽에서 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매수 반응을 바라보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 매도를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즉 그 얘기는 외국인은 위아래 상하방으로 다 흔들겠다는 얘기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즉 매수 가격을 막아놨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까지만 상승을 본 이후에 매수를 누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요 거래 전략은 오늘부터 하방 주요 장세가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상승 1차 저항선 262에 형성되어 있고 상승 2차 저항선 26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1차 지지선 260에 형성되어 있고 하단 2차 지지선 258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3차 지지선 255에 형성이 됐는데, 일단 저번 주는 화요일에 몇 년 중 보여주지 않았던 큰 상승이 외국인의 자금 유입과 함께 이루어지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까지 상승시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은 빨라야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이상 걸리는 어려운 255에서 264의 가격 구간을 단 하루 만에 치고 달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몇 년 만에 보여진 강한 상승장의 모습으로 지난 몇 년간의 박스권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며, 현재 이는 이를 뒷받침할 금융정책적 밑바탕인 사상 최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급하게 상승시킨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시간과 상승 부담감에 의한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 시기를 거쳐야 하며 그 조정 시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내일이 하방 주종 장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날이 될 것이며, 오전 장 중에 하단 지지선 가격 중 15분 봉상 종가가 무너지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오후장까지 다음 지지선 가격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조정 장세는 가격에 의한 조정과 시간에 의한 조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가격에 의한 조정이었습니다. 가격에 의한 조정이 가장 여러분께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안정적인 거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일 거래는 15분 봉상 종가가 지지선을 무너뜨린 것을 확인한 이후 0.5포인트 이상 가격이 진행되었을 때 매도 진입하시어 다음 지지선까지 홀딩하시면 수익 내기 유리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 하단 2차 지지선 붕괴 시 확실한 하방 조정이 이어지겠다. 좀 대응이 조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주춤해지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오후장 흐름도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